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3월 23일 느바 소식입니다. 먼저 디애슬레틱의 샴즈 카라니아발 트레이드 루머를 정리했습니다. 트레이드 루머를 극구 부인했던 카일 라우리와 토론토 랩터스가 다시 한번 트레이드 루머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마이애미 히트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는 여전히 라우리 영입전의 선두주자라고 하는데요. 라우리의 마음가짐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우승 경쟁팀에서 뛰길 원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이며 마이애미의 지미 버틀러와의 친분, 고향인 필라델피아라는 것도 이유가 될 거라고 합니다. 라우리의 루머는 꽤 디테일하게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ESPN의 잭 로우는 마이애미가 라우리 영입을 위해 타일러 히로를 포함할 확률은 낮고 1라운드 지명권 대부분이 오클라호마 시티의 권한으로 있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패키지를 만들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필라델피아의 경우 라우리의 고향이기도 하고 지명권도 충분한 상황에 타이리스 맥시나 마티스 타일브 같은 유망주와 데니 그린을 포함해 세스 커리를 지키면서도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다는 ESPN의 예측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조엘 엠비드의 전성기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기에 일명 윈나우 트레이드를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겠죠. 물론 라우리 본인이나 토론토 구단이 애초에 트레이드 루머를 부인했기에 단순 루머일 수 있겠지만 항상 스타 플레이어의 트레이드는 예측 불허였고 라우리의 이적이 특히 필라델피아 합류는 우승 경쟁에 정말 큰 영향을 줄 것이기에 과연 그의 35번째 생일에 종료되는 데드라인에 라우리가 어느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애틀랜타 호크스입니다. 팀은 보스턴 셀틱스의 마커스 스마트,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론조 볼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론조 볼은 트레이드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기도 한데요. 그만큼 많은 팀이 그를 노리고 있는데 트레이 형의 파트너로 론조 볼은 그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이는 단순 루머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커스 스마트는 어디서나 제 몫을 해주는 선수라 애틀랜타에 가더라도 분명 좋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보스턴의 핵심과도 다름없는 선수이기에 애틀랜타가 많은 자원을 내주지 않는 이상 거래가 성사될 거로 보이진 않네요. 최근 켈리 오브레 주니어의 트레이드를 알아보고 있다는 루머가 돈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애틀랜타의 보그다노비치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오프시즌 팀과 4년 7,2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보그다노비치는 트레이드 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받게 될 연봉의 15%를 원 소속팀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트레이드 키커 조항까지 있는데요. 플레이오프 레이스에 본격 합류하며 최근 뜨거운 분위기의 애틀랜타도 슬슬 루머에 오르게 되었네요.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진 앞으로 3일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 기간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올랜도 매직의 에런 고든의 이적 가능성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야후 스포츠의 키스 스미스에 따르면 현재 고든이 가장 선호하는 행선지는 보스턴 셀틱스이며 보스턴은 현재 올랜도와 계속 트레이드를 두고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올랜도는 보스턴의 1라운드 지명권 2장과 젊은 선수를 원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즌 종료 후 FA가 되는 에반 포니에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찾고 있다고도 합니다. 보스턴이 고든에 관심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수비이며 팀은 고든을 비롯해 마커스 스마트, 제이슨 테이텀, 제일런 브라운, 데니얼 테이스 혹은 로버트 윌리엄스가 나서는 수비 라인업에 대한 아이디어에 굉장히 흥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보스턴 행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고든의 이적은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야후 스포츠의 크리스 에인즈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피스톤즈가 사딕 베이가 포함된 세크라멘토 킹스의 마빈 베글리 3세 트레이드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베이는 이번 시즌 2주의 선수에도 선정되었을 정도로 디트로이트의 미래를 이끌 선수 중 한 명인데요. 이 선수를 보낸다는 것 치곤 별 이득이 없다고 느꼈나 보네요.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제럿 알렌은 이번 시즌 종료 후 제한적 FA가 됩니다. 물론 클리브랜드 재계약 가능성이 크겠지만 야후 스포츠의 크리스 에인즈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샌안토니오 스퍼스, 토론토 랩터스, 워싱턴 위저즈가 알렌 영입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알렌은 이미 브루클린 네츠 소속 당시 팀이 제안한 4년 4,800만 달러의 연장 계약 제시를 거절했었는데요. 이번 오프시즌 알렌 영입전도 꽤 흥미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유타 재즈의 루디 고베어가 불락 1개가 모자라 트리플 더블 달성에 실패했죠. 개인 최초의 트리플 더블 달성도 놓치긴 했지만 이로 인해 유타 재즈는 2008년 2월 14일 카를로스 부저가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이후 시즌 경기 기준 무려 1029경기 동안 트리플 더블 기록이 없으며 이는 NBA 최장 기록입니다. 유타가 빨리 이 징크스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번 시즌 벤 시몬스와 루디 고베어는 올해의 수비수 수상에 가장 근접한 선수로 뽑히고 있습니다.
뛰어난 수비력만큼 두 선수는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데요. 이 시작은 벤 시몬스였습니다. 시몬스는 최근 트위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가드까지 수비하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고베어보다 나은 수비수라고 밝히며 리그 최고의 수비수 5명으로 데이비스를 포함해 카와이 레너드, 야니스 안테토쿤보, 패트릭 베벌리, 본인을 선택했습니다. 시몬스가 중요하게 보는 건 전 포지션을 수비할 수 있는 만능 수비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이를 들은 고베어는 본인에게 만능 수비수란 임팩트에 관련된 것이며 선수가 코트에서 팀원들과 경기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시몬스의 기준이 자신과 다름을 언급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뛰어난 수비수이자 그 기준이 다른 만큼 올해의 수비수를 수상하게 될 선수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지난 애틀랜타 호크스와의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죠. 발목 염좌 진단을 받은 르브론은 몇 주간 결장할 거라고 합니다. 브루클린 네츠의 카이리 어빙은 내일부터 시작될 팀의 원정 3경기에 동행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유는 가족 문제 해결이라고 합니다. NBA가 13주차 이주의 선수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미러키 벅스의 야니스 안테토쿤보, 덴버 너게츠의 니콜라 요키치입니다. 야니스는 13주차에 평균 트리플 더블을 달성, 최근 분위기가 좋은 팀의 3전 전승을 이끌며 이번 시즌 세 번째 동부 컨퍼런스 이주의 선수에 선정되었습니다. 트리플 더블 기록보다 놀라운 건 해당 구간 무려 80%를 넘긴 야니스의 자유투 성공률이네요. 3연속 MVP 수상을 향한 야니스의 질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부는 니콜라 요키치가 이번 시즌 세 번째로 이주의 선수에 선정되었습니다. 늘 그렇듯 엘리트 포워드를 연상케 하는 스탯이네요. 본인 스탯은 물론 해당 구간 팀의 3승 1패를 이끌었고 2번의 트리플 더블까지 달성하는 맹활약을 선보였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단골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14주 차에는 어떤 선수가 선정될지 궁금하네요. Thunder run up to the T-Wolves, took the brief lead in the third quarter. Oh, what a stutter step. SGA inside, still able to kiss it off the glass. Ball goes right between. Oh, 360! Oh, what an unbelievable move by John Wall. Explain this to me. That looks like Elgin Baylor. And then Dillon takes it away. Lob! Durant! With one hand off the setup from Brooks. Sensational play by Ja Morant. 이상으로 3월 23일 주간드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